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69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요, 부동산 투기 억제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 이것이 양도소득세로 탈바꿈됐는데요. 맞습니다.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대가성 있는 거지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이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직접세가 되겠죠.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열거하고 있고요. 순자산 증가설을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설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법인세가 되겠죠. 네,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미등기 자산도 과세한다.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미등기 자산을 양도해도 과세한다.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없지요. 미등기로 팔면 높은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이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환지라고 하는 건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 환지가 되면 지목지번이 변경되겠죠. 또 보류지로 충당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매매 원인 무효의 소.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결되었다. 매매했는데 법원에서 매매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양도가 아닙니다. 이혼자 일방이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했는데요.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 행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했다. 이거는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닙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히 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했다.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5번 보시죠. 적법이라고 하는 건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계약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합법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면 이거는 양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양도라는 건 등기 등록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6번도 틀렸고요. 7번,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이외의 금액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양도거든요.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는 양도에 들어가는데요. 부담부 증여 이외의 금액은 증여가 되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을, 이거는 이제 그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인데요. 이거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대요.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을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돈 갚지 못하면
골프 회원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합자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건 양도인데요. 출자하면서 퇴사와 함께 자기 지분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증여 상속에 의한 이전, 이건 당연히 무상 이전이니까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경우는 몇 개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도, 신탁해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양도가 아닙니다. 협의매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양도가 되겠습니다. 니은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양도담보계약은 양도가 아니고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채무 인수액, 이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입니다. 리얼이 되겠고요. 지분율 변동이 있는 공유물 분할. 단순히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물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된 거는 양도가 되는 겁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지분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 양도가 아닙니다. 조합의 현물 출자, 양도입니다. 협의 이혼으로 남편하고 부인하고 협의하면서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했다. 이건 뭡니까?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양도입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가 아닙니다.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이혼 이자료로 배우자에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혼 이자료로 토지를 소유권 이전했다. 역시 이거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 변경 없이 공유토지를 다시 소유자별로 단순히 재분할했다. 그러니까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토지를 다시 재분할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했다. 원래는 취득할 수가 없지만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재취득한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하여 원인 무효로 법원에서 판시되어 환원되었다. 법원에서 매매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서 해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양도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이 환원되는 건 양도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닌 것.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1번 맞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바로 뭐죠? 특정 영업권입니다. 이거. 특정 영업권은 이거는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특정 영업권은 기타 자산이기 때문에 2번이 아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그리고 주택상환채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신축 건물의 분양권, 주택 청약 예금 증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이런 것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사업용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 양도. 이것이 바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특정 영업권 되겠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었다.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양도가 아니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지상권 양도, 개인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했다. 역시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한다. 여러분,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죠. 지역권 양도. 지역권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권 양도는 이건 기타소득이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맞죠.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맞지요. 영업권인데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인데 분리되어 양도되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미음 전세권 되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디귿, 그리고 미음이 되겠는데요. 이때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고요. 반드시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8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지상권 맞죠? 전세권 맞죠? 골프회원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이 되겠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특정 영업권이 되겠고요. 4번이 틀렸네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9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라고 하는 건 채비지라고 하지요.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보류지가 되겠어요. 학교 부지라든가 관공서 부지인데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양도되겠죠.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했다. 이혼하면서 남편이 이혼하면서 이자료를 안 주니까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해서 받은 것은 양도도 아니고 증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가 아닌 것 기역 디귿.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했다. 양도입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이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이죠. 부동산 매매업자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건 기역, 디귿,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렇죠? 2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 여러분, 원래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비과세인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죠. 1번.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로 필요로 하는 남편과 부인이 취약, 근무상 형편, 유학길이 올랐습니다. 또 남편이 해외 발령 받아가지고 부부가 해외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에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했다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다음 3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아이들 때문에 취약, 그러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부주기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 직계존속이지요. 배우자, 그 직계존속도 포함이니까 장인, 장모도 포함되고요. 직계존속, 부모를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거는요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동거봉양일 때는 세대를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인데 반드시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 수용되는 경우,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수용당했다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입니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역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1번이 되겠네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문이 5개 나왔는데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도, 그렇죠?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도 동일한 세대로 봐야 되겠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보유기간이 4년이 아니라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고요. 좀 아이러니하지요. 4번 건축법 시행령 발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별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원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집주인이 한 명이죠. 그러나 그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도 본다. 맞습니다. 여러 세대가 살죠. 5번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데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5년 이상을 거주하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자, 12번인데요.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자,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네, 비과세죠.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 소유로 인한 2주택을 소유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혼인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겠고요.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2주택.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과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2주택일 때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증여로 인한 2주택. 내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가지고 2주택이 되었다. 이거는 비과세 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증여받아 가지고 하나를 양도하면 과세가 되겠고요. 직계존속 동거봉양, 그쵸?
부모님 모시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일 때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겠고요. 제가 일반 주택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장기 임대 주택 소유로 인한 이주택입니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주택일 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직접 거주하고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고 하나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장기간 임대주택일 때는 역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13번부터는 역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